그날 포항 하늘에서 들려온 한 줄의 속보. 해군 초계기 추락 탑승자 전원 수색 중. 그 짧은 문장은 단 몇 초 만에 군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전말을 파헤치던 우리는 상상조차 못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한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떠올리며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왜 그들은 그 순간까지도 국민을 지키려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결코 뉴스에서는 다 말해주지 않는 한편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오후, 저는 합참회의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동해 상황이 평온하여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찰나 참모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그가 건넨 문건 한 장.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짧은 문장들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포항기지 소속 해군 P3CK 해상 초계기 추락. 탑승자 4명 전원 수색 중.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기체의 고도 그래프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박진우 중령,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 모두 제가 알고 있는 장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해군 항공작전의 핵심이자 후배들의 존경을 받던 교관이었으며 조국의 하늘을 책임졌던 이들이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에도 진심을 담았고 훈련이 끝난 뒤에는 후임들의 식판을 먼저 챙기던 리더들이었습니다. 기체는 이륙 6분 만에 포항 동해면 신정리 야산에 추락하였습니다. 민가에서 300m 거리였고 주민들에 따르면 기체는 마지막 순간 방향을 틀어 마을을 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단 한 번의 교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시 생존자가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밤늦게 도착한 보고는 냉정했습니다. 전원 순직. 참모 총장으로서 냉정을 유지해야 했지만 그 순간 저는 동료를 잃은 전우였습니다. 헬멧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조용히 관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들의 훈련 일지, 점검표, 출격 전 메모까지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중령은 마지막까지 정비사와 대화를 나누었고 강 상사는 초계기 앞에서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 속 그 모습은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떠나야만 했는가. 새벽까지 사고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이들의 희생을 결코 숫자 속에 묻히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하늘을 나는 후배들에게 반드시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 한 명도 잊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연결식을 하루 앞둔 저녁, 저는 다시 포항기지로 향했습니다. 고인들이 근무하던 항공대 건물에 들어서자 묘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야간 점검 준비로 분주했을 정비구역에는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장병 몇 명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 중령이 자주 앉았던 자리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마지막으로 작성된 작전 브리핑 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훈련 중 적어 내려간 메모에는 기체 우측 연료라인 이탈 가능성 보완 필요라는 문장이 써 있었고 그 옆에 웃으며 찍은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선배를 바라보던 후임들의 눈빛이 아직도 살아있는 듯 선명했습니다. 이태훈 소령의 서랍에는 미처 발송되지 못한 부모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훈련 마치고 뵐게요. 날씨 좋으면 아버지랑 낚시 가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저는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신원 상사의 락커에는 동료들에게 나눠주려던 간식이 아직 박스째 남아있었고 윤동규 상사가 운영하던 무선교신 분석 로그에는 마지막까지 탐색 신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복도를 따라 걸으며 네 사람의 자취를 더듬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임무를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과 동료를 지키려 했던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가족 접견실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중령의 아내는 아이가 아직 아빠가 출근한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장으로서의 의무 이전의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유가족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분들의 고통 앞에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약속드리고 싶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일 아침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 강당은 아직 문을 열기도 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은 박진우 중령,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의 합동 연결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행사 시작 2시간 전 조용히 강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장병들이 고인의 영정 사진을 단상 앞에 모시고 조화를 정렬하던 그 순간 저는 어느 누구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정 속 미소 짓던 4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항공복을 입고 출격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8시 정각 연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해군장으로 거행된 그 자리에는 유가족, 동료 장병, 시민 등 100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는 후임들, 입을 굳게 다문 동료 간부들, 눈을 감은 채 2손을 모으는 유가족들. 저는 강당 중앙에 섰고 순직 장병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릴 때마다 단상 아래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단지 호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낭독하던 그 순간 저는 생각보다 목이 빨리 메었습니다. 원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해군은 자랑스러운 그대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대들의 이름 석자 가슴에 눈물로 새겨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내고 유가족을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보살피겠습니다.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도 모르게 목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비행이 단순한 임무가 아닌 헌신이자 신념이었다는 사실이 제 안에서 밀려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낸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흐느끼던 박진우 중령의 아내가 아이를 안고 영정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 저는 끝내 원고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날 총성이 울렸습니다. 조총 13발, 그리고 고인들의 관이 천천히 운구될 때 많은 이들이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과 국가가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다짐이었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뒤 저는 사고 조사를 위해 민간군 합동조사팀의 중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기체가 어떤 항로를 따라갔고 어떤 조건에서 추락했는지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관제탑과의 교신은 없었고 블랙박스는 부분 손상된 상태로 회수되었지만 기체가 이상 고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급강한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체가 추락한 위치였습니다. 포항시 남구 신정리 인근 야산. 그곳은 민가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조사관은 말했습니다. 궤적을 보면 분명 조종관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방향을 바꾼 흔적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갔다면 인근 주택가에 떨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능선을 따라 꺾이며 민가를 피해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단 한순간의 판단, 단 한 번의 조종관 조작이 수많은 민간인의 생명을 지킨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죽음 직전까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박진우 중령의 평소 말을 떠올렸습니다. 비행은 절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조종석 앞에는 하늘이 있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국민이 있습니다. 기체를 조종하던 박중령과 이소령은 고장난 항공기 안에서도 그 책임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강신원 상사와 윤동규 상사는 마지막까지 장비를 통해 조난 신호를 보내며
그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기체가 7초간 우회전을 하며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급강하 직전 조종간을 당기는 손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추락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계급이 높았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감히 그들의 용기와 판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참모 총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날을 영원히 잊지 않기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사고 조사 후 저는 네 분의 개인 물품과 작전 기록 일부를 검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통상 지휘관이 장병들의 사적 기록을 들여다보는 일은 많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긴 메모 한 줄, 기록 한 장에도 분명한 이유와 의도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박진우 중령의 작전 수첩에는 붉은 펜으로 정리된 가상의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통신 두절 시 절차 반복 최후의 수단은 능선 후퇴 방향으로 하강과 같은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사고 당시 그의 판단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태훈 소령의 노트북에는 미완성된 교범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후임 조종사를 위한 P3C 고도 안정화 매뉴얼. 그는 그날 출격 직전까지도 그 문서를 편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회 발표 자료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자신보다 늦게 하늘을 나는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파일을 열었을 때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는 작전 장비 로그 외에도 평소 자신들의 전술 분석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윤 상사는 최근 1개월간 동해 감시 정찰 데이터의 이상 패턴을 따로 표시해 두었고 강 상사는 응급무선 통신 우선순위표를 메모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이 없는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매일의 비행이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국가안보 그 자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깊이 느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군인이었음을. 명령만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설계하고 전후의 생존을 고민하고 후배의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서류를 하나씩 정리해 봉투에 넣으며 한 장 한 장이 살아있는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시간을 멈추게 했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은 지금도 이 부대에서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드시 보존하겠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마지막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영결식 이후 저는 다시 한번 박진우 중령과 세장병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유품과 비행일지, 개인 장비, 노트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어 오히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박 중령의 책상 서랍에는 비상상황 시 대응 절차 요약이 손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볼펜으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그 메모는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훈련시키기 위해 남긴 교범 같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이태훈 소령의 사물함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장 조용한 조종사가 되자는 문장이 첫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조종석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던 인물입니다. 그의 태블릿 안에는 후임 조종사에게 남기려던 매뉴얼이 작성 중이었습니다. 누구의 명령도 아니었고 표창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조용히 준비했던 진짜 전문가였습니다. 윤동규 상사는 항공정찰 시스템 로그를 정리한 USB를 남겼습니다. 날짜별로 나눠진 자료에는 특정 해역에서 반복되는 신호 이상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의 분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보고되지 않았던 잠수함 추정 움직임까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누가 보지 않더라도 언제나 같은 자세로 임무에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신원 상사의 락커 안에는 팀원들에게 주려 했던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후배 경섭이는 교신 지연 체크 다시 한번 부탁,
이번 주말 야식 내가 쏜다 같은 소소한 쪽지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메모들을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차마 그 손글씨를 없애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흔적은 말보다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작전을 수행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삶을 국가를 위해 기록하고 남긴 살아있는 정신이었습니다. 죽음은 그들의 시계를 멈추게 했지만 그들이 남긴 이 기록들은 후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조용히 봉인하며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하늘 위에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사고 이후 몇 일이 지났지만 포항기지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출격 준비 대기실의 벽에는 4분의 사진이 조용히 걸려 있었고 장병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비행 전 출입문 앞에서 경례를 하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은 없었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는 컸지만 남겨진 이들은 그 자리를 공백이 아닌 유산으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박중령의 노트는 후배 조종사들의 손에 의해 한 줄 한 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령부는 별도의 보존 공간을 마련했고 세장병이 남긴 자료는 선배의 방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기록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체의 기념명판도 새로 제작되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라졌으나 조국의 바다를 지킨 내 별. 우리는 당신들을 기억하며 비행합니다. 처음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울컥한 마음에 그대로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정은 참모 총장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월요일 조종사들과 함께하는 아침 점검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를 손으로 쓸며 한참을 바라보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러나 진지하게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비행하고 작전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헌신 위에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지켜낸 민가의 평온은 그날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선회, 그 마지막의 손동작 하나로 수많은 목숨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지금까지도 후배 장병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죽은 자는 침묵하지만 그들이 남긴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이야기한다고. 지금도 비행 전 누군가 조용히 그들의 사진 앞에서 속삭입니다. 선배님, 오늘도 하늘 지키고 오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들이 바랐던 모든 내일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선 종종 질문하십니다. 왜 이토록 위험한 작전을 하면서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나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4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박진우 중령,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 그들은 제가 30년 넘게 군에 몸담으며 만났던 수많은 전우 중에서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대답을 남긴 이들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전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훈장을 원하지 않았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삶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의 임무를 준비하던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군인이 국민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한 순간 그들은 군복을 입은 국민이자 진짜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고조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닌 훈련과 신념 그리고 일상 속의 준비가 만들어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혹시라는 가능성을 등한시하지 않았던 4사람은 위기 앞에서 결코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민가로의 추락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군인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단 해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장병들이 이들과 같은 신념으로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기사에 오르지 않고 어떤 헌신은 숫자로만 남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짜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장비보다 먼저 움직이는 의지, 작전보다 앞서는 책임감, 그리고 동료를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 박진우 중령과 새 장병이 남긴 진짜 유산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 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군복은 단지 지시를 따르는 옷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먼저 움직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날 그들이 목숨으로 증명한 그 다짐을 저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항의 하늘 위에는 항공기가 뜨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4명의 장병이 마지막으로 지났던 그 항로를 따라 오늘도 또 다른 누군가가 조국의 바다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한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날 이후 그 항로는 단순한 작전 경로가 아닌 명예로운 비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해군 항공사령부는 추락 지점을 푸른 별 좌표라 명명하였습니다. 항공기마다 출격 전 조종사들은 조용히 그 명패 앞에 경례를 합니다. 후배 장병들은 선배들이 남긴 기록과 정신을 매일 교육받으며 같은 유니폼을 입는다는 책임을 어깨 위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확신하게 됩니다. 이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2025년의 그 봄, 우리는 슬픔 속에서 진짜 군인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책임으로 비행하는 사람들, 생존이 아니라 헌신을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 한 줄의 기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의 역사로 남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들께 그 이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군부대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야간 감시를 위해 철책 위를 걷고 누군가는 해상에서 통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들의 사명과 헌신은 나라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4사람은 이제 하늘 위에서 조용히 이 나라를 지키는 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군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4분의 전우로서 한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과 해군은 자랑스러운 그대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대들의 이름 석자, 가슴에 눈물로 새겨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저는 그들의 마지막 길에 헌화하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당신들이 지킨 하늘은 우리가 이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그 이름들 박진우, 이태훈, 윤동규, 강신원을 잊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대한민국을 지킨 군인이었습니다. 해상 초계기는 바다 위의 감시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잠수함을 찾아내고 해역을 순찰하며 조용히 국가의 경계를 지켜냅니다. 그 임무는 늘 고요하지만 단 한 번의 판단이 수많은 생명을 좌우합니다. 2025년 5월 29일 4분의 장병은 그 임무를 마지막까지 완수했습니다. 탈출 대신 조종관을, 생존 대신 국민을 선택한 그 숭고한 선택. 우리는 결코 잊지 않도록 합시다. 고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